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거 이해찬과 이재명의 결별, 이재명하고 이해찬이가 결별, 이 문제를 한번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요. 앞으로 이거 이해찬계는 어떻게 될지, 또는 이해찬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이런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이가 1기, 2기로 나눌 수 있죠. 처음에 이거 당대표를 연임했으니까 처음에 당대표가 이재명 1기, 그 다음에 지금은 이재명 2기, 뭐 이렇게 보는데, 이재명 1기는 누가 뭐래도 그때는 이해찬하고 이재명의 그 연합 당권이다. 이재명하고 이해찬이가 연합한 당권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재명이 자체가 워낙에 비주류, 변방의 비주류였죠. 따라서 독자적으로 홀로 당권을 잡을 수는 없었던 거예요. 결국은 이해찬이가 도와주지 않으면, 상황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이게 당권이 불가능했죠. 결국 이재명은 대선 주자가 되고 당권을 잡은 거는 절대적으로 저는 8, 90%는 이해찬의 간택, 이해찬의 공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때는요, 이재명이 1기 지도부에 실제 당의 3역 중에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이런 게 있잖아요. 당의 3역이라죠. 이때는 전부 다 이해찬계에서 2명이 다. 대표적으로 이해찬계를 하면요, 조정식입니다. 조정식 사무총장이었죠. 우리 공천의 시형의 조정식 사무총장. 이 자가 이해찬계의 대표적인 자 중에 한 명이죠. 근데 조정식이가 이재명 때도 사무총장을 한 거죠. 옛날에 이해찬이가 대표할 때 그때 정책위 의장을 조정식 하고 이해찬계 핵심인데, 이재명 1기에서도 사무총장을 했다. 그리고 또 우리 김성환이라고 있잖아요. 김성환, 노원의 서울의 김성환. 이 자는 이해찬의 옛날에 비서실장으로 이해찬계입니다. 옛날에 이해찬이 대표할 때 비서실장이었거든요. 근데 김성환이가 이재명 1기에서 정책위 의장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재명 1기에서는 사무총장이나 정책위 의장이나 전부 조정식, 김성환, 이런 식으로 이해찬계가 이재명하고 연합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아주 중책을, 요직은 이해찬계가 많이 장악한 거죠. 같이 연합정권입니다. 실제 대표적으로 이재명이가 당대표 되거나 아니면 대선 주자 될 때, 특히 경선할 때요, 그때 이해찬이가 이재명에게 엄청나게 도와줬습니다. 엄청나게 도와줬어요. 대표적인 조직이요, 이재명이 그때 경선할 때 이재명이가 가장 도와준 이해찬의 조직이 뭐냐? 그게 바로 민주평화광장입니다. 광장. 민주평화광장. 이런 조직인데요. 요게 이화영이가 관리했던 거 아닙니까? 이화영. 그러니까 이화영이도 이해찬계죠. 이화영이도 대표적인 이해찬계입니다. 근데 민주평화광장, 이게 광장이라는 게 원래 이해찬 조직이에요. 이해찬이가 하던 서점이 광장 서적입니다. 거기에 책은 아마 제가 제일 많이 팔아줬을 거예요. 제 신림동에 있었어요. 광장 서점. 지금 망했죠. 그러니까 이해찬이 조직이 광장이라는 큰 조직이 있는데 조직원이 한 15,000명이랍니다. 이걸 이름을 이게 민주평화광장 바꿔가지고 이재명이를 도와준 거죠. 이해찬이가 자기 조직을 이재명한테 넘겨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재명이가 처음에 대표가 되고 대선 후보가 된 거는 이해찬의 공이 절대적이다. 이렇게 보이고,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해찬계는 누가 있느냐? 이해찬계는 아까 말한 조정식, 그 다음에 김성환, 그 다음에 이화영, 즉 구속된 이화영, 또는 윤호중이라고 있잖아요. 윤호중. 그런데 비대위원장 원내대표였죠. 윤호중. 우리 구리 있잖아. 윤호중.
이것도 이해찬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이해찬계가 홍익표. 홍익표는 원내대표죠. 홍익표. 이자도 이해찬계입니다. 그 다음에 관악의 정태호. 관악구의 원래 이해찬 지역구에 물려준 정태호. 이런 대표적인 게 이해찬계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요, 제가 쭉 취재해보면 좌파 패널들이나 민주당 관계자들, 지금 이해찬하고 이재명이는 사실상 결별 상태다. 사실상 이해찬계와 이재명이는 결별 상태다. 이런 분석입니다. 평가입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결별됐을까? 언제부터 결별됐을까? 가장 결정적인 거는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가 바로 우리 유명한 이화영이 구속이죠. 지금 이화영이는 이재명, 누가 봐도 이재명이보다는 이해찬계죠. 근데 이화영이가 지금 자기는 순교자의 완전히 대속에서 예수님처럼 이재명의 죄를 대신 뒤집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화영이는 자기가 억울하게 이재명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있는 예수님이다. 대속하고 있다. 옛날에 얼마 전에 그렇게 썼죠. 이화영이가. 근데 이화영이가 입은 안 열지만 엄청나게 이재명이한테 섭섭해합니다. 이화영이가. 왜냐하면 이게 아무것도 안 도와주니까. 재판도 안 도와줘. 변호사비 돈도 안 도와줘. 집에 백장화 생활비도 안 도와줘. 끝나게 입을 불어버릴까 말까. 불어버릴까 말까. 두 번에게 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화영이가 구속되고 하면서 상당히 사이가 좀 멀어졌다. 왜? 이해찬 입장에서는 이화영이는 척근 중에 척근인데 이재명이가 잘 안 챙긴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섭섭한 감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첫째 멀어진 배경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결정적으로 이제 틀어진 거는요, 멀어진 거는 바로 이제 임종석의 공천이라고 합니다. 임종석의 공천. 그때 아마 언론 뒤집어보면 기사가 좀 있을 거예요. 이해찬이가 이재명이하고 이제 공천할 때 만납니다. 그때 임종석이는 절대 안 주겠다 이재명이 하는데 기사를 보면요, 이해찬이가 이재명 대표한테, 이재명이 한테, 야, 임 실장 공천 좀 주라. 임종석은 이게 귀한 것도 있고 내 사람인데 임종석이 좀 이게 공천 주라고 이해찬이가 이재명이한테 부탁을 하는데 이재명이 끝내 이런 지하에 거절하죠. 임종석이를 끝내 컷오프식이잖아. 야, 그때 이해찬의 심정이 어떨까요? 이해찬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때 참 이재명이 많이 컸네. 참 이게 아무것도 아닌 변방에 사또 비주류를 내가 들고 와서 당대표식이고 대선주자 시켰더니 야, 공천에 임종석이 좀 하나 부탁하는 것도 이제 내 말을 들은 척도 안 하네. 이렇게 섭섭해했다는 겁니다. 이해찬이가 섭섭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요, 이해찬이가 건강이 아주 안 좋답니다. 워낙 건강이 안 좋았죠. 나이는 젊은데요. 나이는 안 많아요. 얼마 70대 조금 넘었을 겁니다. 근데 건강이 옛날부터 안 좋아하고 손도 떨고 옛날부터 안 좋았잖아요. 지금은 이제 워낙 건강이 악화돼가 대외 활동을 제대로 못하니까 뭐 속으로 섭섭함만 삼키며 있는데요. 근데 아주 섭섭해했다. 그때 서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이미 그때 임종석 공천 탈락, 그 다음에 이화영 구속 재판에 통해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제 이재명 입장에서도 이해찬이 없으면 어때? 뭐 내 혼자 이제 내 일극처제 내 혼자 홀로 서게 할 수 있다. 내 혼자 독립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관계는 끝났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인사범 알죠? 대표적으로요. 제가 이제 이해찬계가 누가 있댔습니까? 이해찬계 조정식, 윤호중, 그 다음에 홍익표, 정태호, 아무도 중용된 사람이 없죠. 뭐 김성환 정도가 약간 이게 아직은 활동하지만 김성환. 근데 진짜 그물 대표 조정식, 윤호중, 홍익표 뭐 이게 중용된 사람이 없잖아. 특히 홍익표는요,
원내대표는 서초구에 있잖아. 홍익표는 서울시장을 무조건 나간대, 자기는. 서울시장을. 근데 이재명이가 누굴 밀어요? 김민석이죠. 김민석, 정청래, 전현희가 다투는데 지금 이게 김민석이가 제일 유력하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게 김민석이를 키우는 거예요. 수석 최고로. 그러니까 이제 홍익표는 아웃되는 겁니다. 조정식도 이게 국회의장이나 다 아웃돼 버렸잖아. 윤호정이도 이게 마찬가지죠. 전부 이해창대는 다르게 토사구팽, 팽당했다. 토사구팽 당한 거죠, 뭐. 옛날에 도와주고 팽당했다. 지금은 이제 이재명이 일극체제가 됐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이걸 보면요. 저는 이걸 보고요. 지금 당장은 이제 이재명 체제가 철옹성처럼 보이지만 이런 걸 보면 이게 이재명 체제가 상당히 저는 취약하다 봐요. 왜냐하면 이게 뿌리는 훨씬 더 이게 이해창계가 원래 뿌리가 깊거든요. 이해찬은 이게 민주화의 적자입니다. 옛날에 문재인이 보고도 문 실장, 문재인이 보고도 문 실장, 왜 자기 총리할 때 문재인 실장이었거든. 이해찬이는 거의 이게 노무현하고 동급으로 솔직히 운동권에서는 노무현보다 위라 보죠. 선거를 한 번도 전 적이 없잖아. 이해찬이가 거의 지금 몇 선입니까? 9선 되나? 엄청나잖아요. 이해찬이가.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도 우습게 봤는데 대통령과 총리지만 실세 총리. 근데 문재인도 우습게 봤거든요. 노무현하고 동격이니까. 근데 이재명이 하고 이제 갈랐었다. 이러면요. 저는 이재명의 체제가 철옹성이 아니고 오래 못 갈 수 있다. 지금 이제 조금만 흔들리면 와르르 모래성처럼 개딸들의 열광적 지지, 개딸들의 지지 위에 쌓아놓은 모래성에 불과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친노, 그 다음에 친문.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친노나 친문, 같은 세력이죠. 이분들도 이게 건재한 거예요. 뿌리가 깊은 거예요. 오히려 이해찬 포함해서 친노, 친문이 뿌리가 깊은 거예요. 거기에 새로 들어온, 예를 들어 이제 김부겸이나, 그 다음에 김경수나, 그 다음에 김동연이죠, 김동연. 새로 들어온 간혹의 이재명의 라이벌은 김동연이죠. 김동연은 이게 통합회가 최근에 돌아서니까. 예를 들어 이제 김부겸이나 김경수는 옛날부터 이게 친문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포위가 되잖아요. 벌써 이게 상김. 지금 보십시오. 근데 이해창계하고 결별하면요. 이해창계, 그 다음에 원래 결별된 이낙연이나 정세균 총리들, 김부겸까지,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온 김동연, 그 다음에 또 김경수까지 들어오면 전부 반 이재명 세력이죠. 이재명 세력이 완전히 반 이재명 세력이에요. 지금 이재명이 직계해봤자 누가 있나요? 직계해봤자 누가 있나요? 김민세, 그 다음에 정청래, 멍청래, 김민세, 요 정도가 있죠. 실제 전현이라든지 또는 김병주라든지 이런 자들에게 얼마든지 말을 갈아탈 수 있다. 이재명이가 꼬꾸라지면 바로 이게 배신하고 말 갈아탈. 전현희는 문재인이가 장관시켜 줬잖아요. 권익위원장. 이런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에요. 제가 보기에. 결국 이번에 이재명이가 사법 리스크가 이제 현실화 돼버렸죠. 이미 선거법 2년 구형받고, 그 다음에 위정교사 한 3, 4년 구형받으면 휘청합니다. 그러면 이게 급속하게 이탈이 정치적으로도 됩니다. 그 다음에 보궐선거 만에 하나 영광이나 조국이한테 패해버리면 치명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급속도로 와르르 무너진다. 유일하게 이재명을 키워온, 버텨온 게 이해창계인데, 이해창계하고 이재명이가 사실상 돌아올 수 없는 결별됐다. 이거는 이재명이 당내 권력 기반이 아주 취약해졌다. 이런 뉴스이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분석을 해드렸고요. 앞으로 이재명 체제가 정치적으로 사법적으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해찬하고 결별한 이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재명의 몰락을, 사법적 몰락, 정치적 몰락, 이거를 한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